GTX 신호선 사업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는 사업자와 접촉해 GTX 신호선 동두천 연장을 적극 설득할 계획입니다. 포천시의회가 손세화 의장의 불신임안을 가결하면서 지역과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포천시의회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손세화 의원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의정부시가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 시스템을 개선해 신고자를 추적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시민이면 누구나 의정부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직자 부조리 관련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동두천 지역 기관과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돕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6개 기관과 단체는 동두천 외국인 근로자 700명에게 쌀과 방역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양주 덕정에서 수원역을 잇는 GTX 신호선 사업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실시한 GTX 신호선 입찰 제안서 평가 결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 협상 대상자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연말까지 실시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GTX 신호선 동두천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동두천시는 사업자와 접촉해 노선 연장을 설득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동두천시가 GTX 신호선 동두천 연장의 타당성을 자체 조사한 결과 BC값이 1.73으로 나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이 지역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GTX 동두천 연장은 이제 시작이라며 10만 시민의 간절한 열망을 이뤄내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의정부시가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 시스템을 개선해 신고자를 추적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새 시스템은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고자를 추적할 수 없도록 해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시민이나 공직자 누구나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의정부시청 홈페이지에서 공직자 부조리 익명 시스템에 접속하면 됩니다. 신고 대상은 공직자의 금품 향응 수수나 알선 청탁, 공금 횡령, 이권 개입 등입니다. 포천시 의회가 손세화 의장의 불신임안을 가결하면서 지역과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포천시 의회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손세화 의원에게 직접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신임 제한 사유가 무책임한 회피성 발언, 조직 내 무리 등 6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불신임안 발의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추상적이어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조차 없습니다. 제가 의장으로서의 권위를 지키며 책임 있는 발언을 하지 않고 무책임한 회피성 발언을 했다라는 말도 사실이 아니고 또한 공정하게 사용해야 할 권한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지방자치법 제55조 1항에 따라 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하려면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하는데 이번에 의결된 의장 불신임의 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을 위반했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떤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채 일부 의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주장만 대략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실과 다르고 불신임 제한 자체부터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먼저 여러 사유 가운데 몇 가지를 따로 짚어봤으면 합니다. 박혜익 의원은 의장이 보도자료를 내보내기 전 검열하고 통제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고 난 이후 의원님들의 보도자료 건수는 전반적으로 오히려 이전보다 더 늘었습니다. 의장에게 최종 결재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검열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다분히 악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시의회가 경남 등 기초지자체 6개 도시 벤치마킹 추진 중에 이런 일도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의회 사무과 직원 얼굴 앞에서 공문서를 찢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 갑질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코로나가 위중한 사안에서 벤치마킹 가는 건 좀 많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기존에 결재한 것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공문 번호를 부여받은 공문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문을 기한한 서류이기 때문에 제가 결제한 결제서류 앞장만을 빼서
직원 면전이 아닌 휴지통 앞에서 파지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에게 사과하고 동료 의원에게도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 사과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직무정지가 결정이 됐는데 의장직 박탈 인정하실 겁니까? 일단 의장 부신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안 판단을 받고자 부신임 의결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도 같이 청구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사태를 두고 의원들을 주민 소환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민생을 챙기고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될 의회에서 이런 불성실한 모습이 연출된 것 자체에 대해서 이유 불문하고 시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를 원만히 이끌어가지 못하고 분열을 봉합하지 못한 저희의 부족함을 반성하면서 또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의장 불신임은 시민들이 선출한 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지위를 박탈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사안보다 신중하고 또 엄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불신임 제도가 일부 의원들의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서 악용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저는 의장 직무를 정지당했지만 포천시의회 의원으로서 그리고 포천 시민의 봉사자로서 제 의정 활동에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이었습니다. 경기 북부에도 마포 연남동이나 수원에 있는 공방거리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런 목표를 갖고 시작한 것이 바로 동두천 디자인 아트빌리지 사업입니다. 공방을 지역의 명물로 만들어 상권을 살려보겠다는 취지였는데요. 사업 착수 후 4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은 이런 취지를 무색하게 합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보산동 외국인 관광특구에 공방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미군 병력이 줄어들면서 상권이 죽어가던 곳이었는데요. 공방을 통해 상권을 살려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색적인 공방을 유치해 죽었던 상권을 살려보겠다. 이른바 디자인 아트 빌리지 사업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문화예술거리를 한번 조성해보자 하는 차원이었고요. 그 공간만 우리가 이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여기 와서 자생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교육 사업. 4년여가 지난 뒤 거리는 어떤 모습일지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평일 낮 시간 골목엔 정정만 감도입니다. 주말은 어떨까? 어쩌다 한 사람 지나가요. 뭐 시골에 가 버스나 지나가듯이 그 시기에 그래요. 한 도예 공방. 공방을 연 지 4년이 넘었지만 찾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매출로는 월 임대료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여기 와서 그냥 구경하다 사시는 그런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두 달에 한 명 정도? 상당수 공방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왜냐면 전기세 값도 안 나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지난 2017년 조성된 이 공방거리엔 한때 60여 개의 공방이 입주했지만 하나둘 이곳을 떠나기 시작했고 4년여가 지난 지금은 절반 정도인 34개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공방 입주자들에게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점포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입주자들은 이런 지원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공방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도록 하려면 모을 수 있는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컨텐츠가 없었죠. 없었던 게 첫 번째 먹거리 없었고 두 번째 놀거리, 그 다음에 볼거리. 홍보나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진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같은 동두천에 사시는 분들도 여기에 디자인 아트빌리지 이렇게 공방거리가 있는 걸 모르는 분들도 오히려 있으시면은 이런 문제는 시작부터 예견됐습니다. 시는 사업 초기 사업을 운영할 전문가 16명을 민간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위촉된 지 넉 달 만에 모두 사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시는 이후 다른 전문가를 선임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달성했죠. 이렇게 평가하는 근거가 뭘까? 여기 사람 왕래가 많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16년도부터보다는 월등히 사람이 많이 늘었다는 거죠. 얼마나 늘었다는 자료는 있나요? 데이터는 없는데요. 단기적으로 임대료나 시설 지원해 갖고는 상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죠. 공방에 사람 모으기는 어차피 힘들어요. 세계적인 수준의 어떤 공예 마을이 아니면. 지역 상권 살리기에 마중물로 기대를 모았던 디자인 아트빌리지 사업. 동두천시는 이 공방 거리를 만드는데 70억 원을 썼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얼마 전 동두천 박찬호 야구공원 공사장이 수해복구 공사가 늦어지면서 다가올 우기를 걱정하며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보도해드렸습니다. 저의 헬로티비 뉴스 보도 이후 1년 가까이 방치됐던 수해복구 공사가 드디어 재개됐다고 합니다. 공사장 외벽은 물론 수해 피해의 원인이 됐던 공사장 내부 공사도 시작됐습니다.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동두천 박찬호 야구공원 공사 현장에서 수해 피해가 났지만 1년 가까이 복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공사 대금 지급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는 건데요. 곧 다가올 우기에 주민들은 피해를 입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야구장 짓는다고 이래놓고 나무 다 베고 이래갖고 안 하는. 큰 돌들이 굴러갈 정도로 물살이 세요 여기. 겁나죠. 비 많이 오고 그러면 또 무너지면 엄청 무섭지. 비가 또 많이 온다면 이거 다 안 무너진다는 보장이 있어 다 무너지지? 수해 복구 공사가 미뤄지면서 2차 피해가 우려됐던 박찬호 야구공원이 드디어 복구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포클레인은 쉼없이 흙을 나르고 빗물을 차단하기 위한 방수포도 구비됐습니다. 빗물이 잘 빠질 수 있게 배수로가 추가되고 토사 유출을 막아줄 침사지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 때 공사장 내부의 흙이 빗물에 쓸려 내려오면서 인근 민가를 위협한 만큼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응급 조치입니다. 다단계 침사지라든지 그리고 저 상부에 있는 배수로 정비라든지 그리고 그 배수로로 적절하게 흘러나가지 않는 우수들을 배수로로 적절하게 유도시키는 그런 작업을 할 예정이고 집중호우 때 터져버린 외벽도 응급 복구가 시작됐습니다. 빗물이 쓸고 내려간 자리는 흙으로 메워지고 굴러내려온 돌들도 하나씩 정리되고 있습니다. 혹시 있을지 모를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해 임시 방지벽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사가 지연되면서 집중호우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쳤던 인근 주민들은 늦게나마 공사가 시작되면서 수해 피해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주민들이 저 터진 데 보고 맨날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랬었는데 지금 수해 복구를 한다고 하니까 마음은 조금 위안이 되는데 지금 시기가 조금 늦어갖고 어떻게 공사를 할지 아직도 걱정인데 조속하게 복구 공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두천시는 복구 공사를 이달 말까지 완료해 집중호우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동두천 지역 기관과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돕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동두천경찰서와 주식회사 무궁화, 동두천 농업협동조합, 사당법인 다사랑공동체 등 6개 기관과 단체는 동두천 외국인 근로자와 미등록 이주민 등 700명에게 쌀과 방역용품, 생필품 등을 전달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개발한 주식회사 CJ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7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동두천에선 올해 초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했지만 전국 최초로 외국인 대상 선제 검사를 시행하는 등의 대책으로 감염 확산을 막았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마련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경기도청과 지역 유관기관들이 참석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